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돈 푸는 이야기 엄청 또 합니다. 돈 푸는 이야기. 안 그래도 정부는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냐 이런 생각에 금리도 인상한다. 대출도 규제한다. 별 진짜 그냥 쓰겠습니다. 지랄을 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돈 풀겠대요. 또 돈 풀겠대요. 소비 쿠폰 또 수천억 풀겠다 그러고요. 유류세 인하해서 또 수조 원 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풀면 말입니다. 시중에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부 다 금리 인상하는 게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전부. 그죠? 부동산 잡아보자 하면서 금리 올리는 거죠. 대출 규제하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결국 말입니다. 이 정책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여기에 목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돈을 풀으니까 정책이 완전히 엇박자니까요. 실제로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소비 쿠폰 뿌리는 거 보세요. 외식 쿠폰 엄청나게 뿌립니다. 200만 명. 외식 할인 카드로 2만 원 이상 4회 결제를 하면 만 원을 환급을 해준대요. 저는 이런 것도 참 웃겨요. 왜 웃기냐고요? 아니 이거 배달업체만 좋은 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작 죽어가는 거는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지는 않고 배달의 민족만 도와주고 쿠팡 이츠만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배달 말씀을 드렸죠. 배달은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남는 게 없어요. 실제 남는 거는요. 배달 어플하고요. 실제 배달하는 기사들이 남아요. 제주를 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남는 게 거의 없다니까요. 숙박 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만 명에게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 상품 예약을 하면 숙박비 초과 7만 원 초과 시에 4만 원 준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니 직접 국민한테 줘야지 왜 이거 기업 좋은 일 하냐고요. 기업 좋은 일 하냐고. 여행사 어려운 거 맞아요. 맞지만 이렇게 안 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해요. 지금까지 2년 동안 통제 방역했습니다. 감옥살이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감옥 안에서. 그야말로 계엄 방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통제했잖아요. 우리도 속이 터질 것 같아. 속이 터질 것 같다고요. 그러면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죠. 직접적인 지원을. 저는 간접적인 지원, 물론 이게 직접 내가 살 때 싸게 사니까 간접적인 지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정 말입니다. 이게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도 되는 것에다가 결국 그게 세금이 풀려서 돈이 풀리는 것도 됩니다. 스포츠 관람권 50만 평, 영화 쿠폰 167만 명, 체육 쿠폰 100만 명, 농수산 쿠폰은요 최대 1100만 명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뿌리는 게 수천원씩 뿌리는 게 이게 맞냐 싶어요. 맞냐 싶어요. 그러면 너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여러분 기업을 살려야죠. 자영업자를 살려야죠.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살라 그러면 뭐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까? 최저임금 아니에요? 주 52시간제 아니에요? 지금 중소기업을 가보면요. 주 52시간제 때문에 근로자도 생활비가 줄어서 난리고요. 기업도 사람을 뽑고 싶은데 사람을 뽑을 수 없어서 난리예요.
그야말로 기업이 완전히 얼음 상태입니다. 멈춤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 기업은요, 예,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만 낮춰줘도 주휴수당 없애면 되거든요. 일단 주휴수당만 없애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소득이 생기면 빠르게 지금처럼 돈 뿌려서는 아니겠지만 경제에 부작용을 주지 않고도 이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순식간에 돈 뿌리는 거, 이거는 결국은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앞두고, 예, 돈 뿌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든 돈 뿌리겠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유류세 15% 인하하는 거. 솔직히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어요. 리터당 123원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가가. WTI가 83.7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리터당 15% 인하해서 123원 할인해서 7.1% 내려간다고 한들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현금 뿌린다 밖에 안 돼요. 경유도 지금 87원이 낮아져서 5.7%가 내려간다고 한들 우리 물가에 그만큼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요, 애초에 말입니다. 애초에 물가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세웠어야 돼요. 물가 대책 제대로 못 세우고 이거 기름값 인하해서 세금 나눠주면서 말입니다. 결국 물가 잡겠다는 건데 아이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예, 세수의 누수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기름값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면 유류세를 인하해줘도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효과를. 저는 유류세를 인하해서 물론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소비 쿠폰은 저는 인정 안 하고요. 소비 쿠폰은 이렇게 뿌리는 자체가 오히려 이 돈 가지고 기업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영업자 어떻게 할 것인가,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저는 거기에 더 방점을 둔다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또 뿌리면 안 그래도 뭐 위드 코로나 되고 나면 난리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뿌리면 더 많이 날 수도 있고요. 또 가소비를 부추기는 것도 됩니다.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도. 소비라는 거는 여러분 한번 시작을 하면 멈출 수가 없거든요. 경제에는 좋은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이 손해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시중 통화량 보세요. 지금 8월 기준입니다. 8월 기준에 3,494조 4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예요. 역대 최대. 여러분 1월에 한번 보세요. 1월에 얼마였는지. 3,23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요. 3,494조예요. 그러면 8개월 만에 지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8개월 만에. 적어도 260조 늘어났죠. 260조. 260조면 지금 돈을 얼마나 뿌리고 있는지, 돈이 얼마나 휴지 조각이 돼가고 있는지 이게 보이는 징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 올라갑니다. 물가 보세요. 10월에는 3%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10월에는. 저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10월에 물가 올라가서 이게 떨어지느냐. 유류세 인하에서 잠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별 효용도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올라가서 우리 살림살이만 퍽퍽해진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요. 이렇게 사행성을 부추기거나 또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보다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도대체 기업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뽑을 것인가.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잘할 것인가. 여기에
핵심을 맞춰주고 진행되면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뿌리기를 계속한다? 그러면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정책 효과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책 효과 없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물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물가에 대한.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제 정책의 규제 혁파? 규제 혁파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야지 국민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물가 정책을 보고 있으면 속 터져요. 게다가 소비 진작 정책도 진짜 단기적이고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식의 어떤 소비 진작책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안타깝기만.